안녕하세요. 저는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위드 컨트라스티브 트리플렛 셀렉션이라는 CODS COMAD 2022에 게재된 논문인 이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석사과정 DSBA 연구실 이성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오버뷰부터 백그라운드, 프로포스드 메소드, 익스피어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어떠한 논문인지 간략하게 오버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드 방법론인 티로스를 제안한 여기 뉴립스 2019에 게재된 Unsupervised Scalabl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Multivariate Time Series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인 티로스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제 앵커와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론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티로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요 XREF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앵커인데 요 앵커 내부의 일부 즉 서브 시리즈를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타임 시리즈에 있는 즉요 인스턴스가 다른 타임 시리즈에서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앞서 언급드린 티로스라는 방법론에서 제안을 하는 방법론에 대한 그림이고 본 논문은 이렇게 선택한 네거티브 페어와 포지티브 페어와 앵커가 정말로 좋은 샘플들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 가장 큰 서브 시리즈를 선택을 하고 또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앵커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운 그리고 먼 서브 시리즈를 선택을 합니다.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유사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시리즈를 선택을 하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먼 시리즈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을 하여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즉 UCR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이 UCR 아카이브는 유니베리에이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인데 이 UCR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 중에 73%의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을 기록을 하였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총 56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셋이 56개인데 이 56개 중에서 41개가 성능 향상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방법론에 대한 컨셉만 이렇게 잡으시고 뒷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활용한 태스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클래시피케이션과 아노말리 디텍션, 포캐스팅 이렇게 세 개의 태스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초록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각각의 특정한 인스턴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플라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플라팅한 요 각각의 타임 시리즈들이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태스크가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뒷장에서 조금 더 어떠한 태스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열이 있을 때 특정하게 튀는 부분, 즉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검출을 하는 것이 이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시계열 정보를 통해서 특정 호리즌의 미래의 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것을 포캐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아래에 적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나 아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좀 친숙하지만 이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은 말로 들으면 되게 쉬울 수 있지만 이게 포캐스팅 개념과 조금 헷갈려서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스크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이 x라는 데이터가 R에 n by t by f 차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n은 인스턴스의 개수, t는 타임스탬프의 개수, f는 피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인스턴스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태스크를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해당 데이터는 현재 지금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멀티베리어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피처의 개수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개씩만 있지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이러한 모양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의 인스턴스, 그래서 이 0번째 인스턴스가 특정 그 타임 스탬프에 대해서 0.2부터 뭐 0.8까지 이러한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요 나타내는 패턴이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 것인지를 분류하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멀티베리어트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면 요 인스턴스가 0이고 타임스탬프가 0인 값이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피처의 개수만큼 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차원이 증가한 그러한 데이터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일하게 이 인스턴스가 어떠한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는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이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차원 데이터의 패턴을 추출하여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학습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단 타임 시리즈 분야뿐만 아니라 NLP나 비전 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상 다른 도메인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데이터의 특성이 데이터셋마다 너무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상당히 노벨티가 있는 그러한 연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한 방법론과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통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방법론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놓았는데 모든 논문들 모두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에 억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DSBA 연구실 졸업생들과 그리고 제가 많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각의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보시면 양질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 논문의 기초적인 백그라운드 방법론이 되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방법론인 티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로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비슷한 샘플은 가깝게 그리고 다른 샘플은 멀게 즉 네거티브 페어는 멀게 포지티브 페어는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라벨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 그리고 언라벨드 데이터의 경우 이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제대로 분류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샘플링 바이어스 즉 포지티브 샘플을 네거티브 샘플로 네거티브 샘플을 포지티브 샘플로 잘못 분류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컫는 이 샘플링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쳤고 이제 티로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버뷰를 살펴보면 이 티로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렛 로스, 즉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한 로스를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고 포지티브 샘플은 이제 앵커의 이 그림과 같이 앵커의 서브 시리즈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거티브 샘플은 이렇게 이 인덱스가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인덱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 인덱스가 다른 즉 인덱스가 다르다는 것은 즉 다른 인스턴스 즉 다른 인스턴스에서 랜덤하게 선택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티로스의 특징은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의 길이에 상관없이 즉 고정된 길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해준다는 장점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티로스에서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활용을 하였는데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앵커와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XREF, 즉 앵커의 경우 주어진 타임 시리즈 YI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서브 시리즈를 사용을 하였으며 이 포지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XREF가 주어졌을 때 이 XREF 안에 임의의 서브 시리즈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즉 XREF의 부분 집합을 사용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X 네거티브, 즉 네거티브 페어의 경우 요 YI에 있지 않은, 즉 다른 인스턴스에 있는 타임 시리즈에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트리플렛 로스를 산출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그 방법 샘플링 방법론을 통해 얻은 XREF, X 포지티브, X 네거티브를 기반으로 이 아래와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작아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수식을 좀 뜯어보면 이 해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EF와 X 포지티브 즉 어떠한 세타라는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이 F 펑션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그 내적, 즉 내적을 이제 유사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사도가 이제 앞에 마이너스 로그의 시그모이드 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값이 커진다는 의미는 이 전체 함수의 값이 작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과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텀이 되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포지티브 페어는 가까워지도록 네거티브 페어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 펑션 자체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X 레퍼런스와 X 포지티브는 유사한 임베딩을 갖도록 학습이 될 것이고 X 레퍼런스와 X 네거티브는 상이한 임베딩을 갖도록 학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를 마쳤고 해당 반문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트리플렛 셀렉션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을 첫 번째 모티베이션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특히 랜덤성에 기인하여 선택한 네거티브 샘플은 샘플링 바이어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앵커와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선별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의 스트럭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스트럭처라고 할 것은 없고 이제 어떻게 네거티브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과 앵커를 뽑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그래도 간략하게 스트럭처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앵커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 가장 큰 서브 시리즈부터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뒷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앵커가 선택이 되면 이 앵커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장 가깝거나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멀게 서브 시리즈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 설명에 앞서 요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리스 문자로 되어 있는 요 D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요 YI는 이제 특정한 인스턴스 I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n by si 차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잘 보면 요 si가 타임스탬프고 요 m이 피처인데 요 si에서 이 i가 결국 이 인스턴스에 따라가는 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타임스탬프의 길이가 모두 달라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적어 놓았고 요 결국에는 이제 XREF는 YI 중 일부를 XREF로 선택을 하고 XREF 중 일부는 X 포지티브로 지정을 하는데 각각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노테이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타임 시리즈 y가 있을 때 이 y를 d 디멘전으로 매핑하는 인코더를 학습을 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요 d 차원으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요 y가 r의 d 차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의 파라미터는 세타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f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이 f라는 펑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즉 결론적으로 요 세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이를 학습을 통해서 산출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트리플렛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티로스의 로스 펑션과 굉장히 유사하나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뽑자면 포지티브 샘플도 K개를 뽑아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그 본 논문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뭔가 티로스와 똑같이 포지티브 샘플도 한 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으나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안 나와서 똑같이 K개로 맞춰준 것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앵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오버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베리에이션이 가장 큰 부분부터 앵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스탬프와 인스턴스가 있는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요 각각의 그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이제 앵커의 이제 인스턴스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해당 인스턴스에서 어떤 타임스탬프를 이제 앵커로 선택을 할지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요 각각의 타임스탬프 차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임스탬프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그 베리에이션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베리에이션을 시그마 제로라고 하고 이 부분의 베리에이션을 시그마 1이라고 해서 쭉 시그마 t까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타임스탬프를 고정을 시켜놓고 인스턴스가 변할 때 어떻게 베리에이션이 되는지에 대해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구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크로스 시리즈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베리에이션이 큰 애부터 앵커에 포함을 시켜 나가면서 점점 그 범위를 늘려가는 알고리즘이라고 우선 컨셉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앵커 셀렉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순서에 대해 각각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각 타임스탬프별 베리에이션을 산출을 합니다. 아까 앞선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표의 값들이 이제 실제 그 밸류들이 아니라 그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그 윈도우 단위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리에이션이 가장 큰 타임스탬프를 윈도우의 센터로 지정을 하고 그 레퍼런스의 스타트를 요 센터에서 마이너스 W부터 센터에서 플러스 W까지로 첫 번째로 일단은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요 XREF 스타트와 XREF 엔드의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데, 즉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XREF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이전의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XREF 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확인을 하는데, 그 타임스탬프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미리 설정해 놓은 트레시홀드를 넘는 경우 앵커에 추가를 하고, 넘지 않는 경우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트레시홀드를 넘지 않는 경우에서 스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앵커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남는 부분, 이제 앵커로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2번과 3번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모든 타임스탬프가 한 번씩은 앵커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앵커의 셋을 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 번씩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타임 스텝별 베리에이션을 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니베리에이트로 예시를 들었는데, 멀티베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 피처별 분산을 어그리게이션에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베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이블들이 그 피처의 개수만큼 있을 것이고,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학습, 똑같은 요 베리에이션을 산출하는 과정을 피처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 각각의 분산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매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베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얘를 윈도우 사이즈 W를 기준으로 무빙 에버리지를 취해서 각각의 값들을 무빙 에버리지 밸류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산들을 각각 구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앵커 셀렉션 알고리즘 두 번째 과정에서 베리에이션이 가장 큰 타임스탬프를 윈도우의 센터로 지정을 하고, REF로 앵커의 스타트 지점과 앵커의 엔드 지점을 설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센터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W 플러스 W만큼을 앵커로 선택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기화 과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앵커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이웃들의 트레시홀드, 이웃 타임스탬프의 베리에이션이 트레시홀드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을 하고, 넘을 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앵커의 시리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앞선 과정을 반복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모든 타임스탬프가 앵커에 한 번씩 사용이 될 때까지 반복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베리에이션이, 즉 인스턴스 크로스에서 베리에이션이 큰 타임스탬프부터 순차적으로 앵커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해당 결과가 나옴을 확인을 하였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덧붙여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 변동이 큰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변동이 큰 부분을 먼저 초기에 학습을 하게 되면 초기에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학습을 이제 초기에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앵커 셀렉션을 앞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2 데이터셋의 클래스 1, 클래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닝 2 데이터셋은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 속해 있는 타임 시리즈들이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플러팅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 개수만큼 그래프들이 겹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2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무빙 에버리지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근데 윈도우 사이즈가 16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아래에 있는 X축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가 될 것이며, 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타임스탬프에서 인스턴스 와이즈로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베리에이션이 큰 타임스탬프가 센터가 되므로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당 타임스탬프들이 모두 포함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은 타임스탬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임스탬프인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앵커가 선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의 셀렉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원 추출을 통해 앵커의 길이 이상인 서브 시리즈를 K개를 선택을 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세팅의 경우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슈퍼바이즈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의 경우 같은 라벨에서 네거티브의 경우 다른 라벨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각 서브 시리즈에서 1틱씩 각 서브 시리즈를 이제 하나의 그 타임스택씩 밀어가며 앵커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는 즉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sREF인 샘플을 선택을 합니다. 앞에서 sREF 이상인 서브 시리즈를 뽑았기 때문에 그 서브 시리즈 안에서 이제 한 틱씩 밀어가면서 한 틱씩 밀어가는데 그 밀어가는 그 전체 그 단위가 sREF 길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연속되는 길이가 sREF인 서브 시리즈 중에서 어떤 것이 앵커와 거리가 최소이고 어떤 경우가 최대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최소가 되는 것들을 앞에서 서브 시리즈를 K개씩 뽑았기 때문에 이러한 샘플들이 포지티브 페어 K개, 네거티브 페어 K개가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2번에서 뽑은 ZK 포지티브와 ZK 네거티브가 이제 1부터 K까지 있는 것, 즉 총 K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시 요 sREF 이하인 S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요 S에 대해서 이 길이가 S인 것을 요 각각의 ZK 포지티브와 ZK 네거티브 안에서 랜덤하게 뽑는 과정을 각각의 샘플에서 하나씩 랜덤하게 뽑아서 결론적으로 총 K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K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선택된 앵커에 대해서 K개의 샘플을 뽑는데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앵커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까운 즉 유사도가 가까운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가 먼 샘플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페리먼트 세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UCR 데이터셋은 유니베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R 아카이브에 있는 데이터셋 총 129개 중 56개를 사용을 하였고 멀티베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UEA 아카이브에 있는 데이터셋 중 총 30개 중에 25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델 세팅은 이제 티로스와 동일한 세팅으로 진행을 하되 요 앵커의 셀렉션과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의 셀렉션에 대해서 어블리에이션 느낌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로스 펑션만 이제 K개로 바꿔서 로스 펑션만 포지티브 페어의 개수가 K개가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앵커 온리, 포지티브, 네거티브 온리, 보스,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세 가지의 세팅과 그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실험 세팅의 경우 각 모델별로 시드를 바꿔가며 5번의 실험을 시행을 하였고 맥스, 민, 레인지를 리포팅하였습니다. 먼저 유니베리에이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 이제 랜덤 트리플렛을 사용한 경우와 1대1 비교 및 퍼포먼스 게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서 본 논문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놓고 이 부분이 그냥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요 컨트라스티브 앵커 온리와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온리 그리고 보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것들만 체리 피킹해서 선택을 하였을 때와 이제 랜덤 트림 플랫을 비교를 한 경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추정을 하는 것이 맞다면 사실 요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법론 하나를 제안을 해서 그 방법론이 베이스라인을 비팅을 하는 그러한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하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실험 결과를 치팅을 하여서 앙상블에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결과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보스의 경우 60%가 조금 더 넘는 그러한 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을 하여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높을 확률이 60%라는 얘기는 결국 낮을 확률이 한 40% 정도라는 얘기고 이게 그렇게 실험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은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UE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UCR보다 조금 더 낮은 성능을 기록을 하여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적용을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좀 공유를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본 논문에 대한 요약을 진행을 하면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의 선택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베리에이션을 기준으로 앵커를 선택을 하였고 선택한 앵커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은 앵커와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으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적용 시 티로스, 즉 베이스라인 방법론보다 근소하게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를 드리면 이제 앵커를 베리에이션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좀 참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이유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없이 실험을 통해 해당 방법론을 제안한 것은 조금 아쉽게 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이제 앵커와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 특히 앵커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좀 많이 없는 그런 현황인데 그러한 부분을 일단 찝어내서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노벨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세미나에서 해당 논문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좀 이 본 논문의 아쉬운 점에 대한 언급들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셋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선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워딩을 완벽하게 쓸 수는 없는 것이, 각각의 데이터셋을 사용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은 확률로는 이제 실험에 좀 결과가 안 나온 애들은 좀 버리고, 그러고 이제 높은 애들만 좀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네거티브 샘플의 경우 거리가 가장 먼 샘플들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는 하드 네거티브 샘플의 컨셉을 완전히 학습에서 배제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로스만을 타겟팅을 하여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티로스만을 타겟팅을 하여서 방법론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드 방법론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논문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